왜 항상 중국 음식을 베끼는지 모르겠어. 일본이 먼저 만들어 온 것들을 뒤따라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니? 여기 자국 음식 문화가 우월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수파와입니다. 방콕 출라롱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방콕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빵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본인 손님들을 바라보며 저는 늘 그랬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이렇게 일본 문화에 익숙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지금은 한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것이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표현하기는 쑥스럽고 어설프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가족은 방콕 시내에서 사쿠라 베이커리라는 일본식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년 전 일본 도쿄에서 제과 기술을 배우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일본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방학마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처음 일본 고베를 방문했을 때 동네 빵집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 학교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깨끗한 거리 곳곳에서 만난 친절한 이웃들의 밝은 미소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스승님이 운영하시는 빵집에서 맛본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의 소보루 빵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 매년 방학 때마다 일본을 찾았어요. 도쿄의 츠키지 시장에서 신선한 초밥을 맛보고 교토의 전통 찻집에서 말차의 쌉쌀한 맛을 음미하며 일본 음식 문화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기차,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일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혔고 방과 후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니며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실력으로 지금은 우리 빵집에 오시는 일본인 손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어요. 정돈된 거리, 절제된 말투, 세련된 패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우리 태국도 언젠가는 일본처럼 질서정연하고 세련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 태국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을 보면서 적잖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 드라마에 과장된 감정 표현, 태국인들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까지 그리 호의적인 감정은 적었죠. 모든 것이 일본 문화와 태도에서 나오는 절제미에 비해 제게는 너무 과하게 느껴졌어요.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넘쳐나는 중국 사람들과 가게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방식을 보며 일본인들의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과 비교되는 정신없는 문화가 태국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그저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는 국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올해 들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에 들어온 교환학생들 때문이었어요. 일본의 사야카, 중국의 밍밍, 그리고 한국의 희주. 3명의 친구들은 제 사고의 전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시아 음식 문화에 의해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있었어요. 또이 교수님은 항상 유창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특히 이번 주는 각국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자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설명하시며 우리 반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의 이야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일 먼저 손을 든 것은 일본에서 온 사야카였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스시와 라멘의 세계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음식은 이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일본의 와쇼쿠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설명했죠. 사야카의 발표가 끝나자 중국의 밍밍이 거의 튀어나올 듯한 기세로 손을 들었어요. 아시아의 모든 음식은 중국 음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과 중국의 8대 요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다양한 요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딤섬, 베이징덕, 마파두부 같은 음식이 없었다면 아시아 음식 문화는 지금과 같이 풍성해질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밍밍의 다소 공격적인 발표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살짝 굳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의 희주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창의적인 퓨전에 있고 전통적인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는 이미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고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부터 치즈 닭갈비 같은 현대적 해석의 음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식의 현대적 해석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태국 음식에 대해 발표했어요. 태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음식을 발전시켜왔고 똠얌꿍처럼 해산물의 신선함과 향신료의 조화를 살린 음식, 팟타이처럼 쌀국수와 야채의 조화가 특징적인 음식들, 우리만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또이 교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국의 자랑스러운 음식 문화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원조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마무리하셨죠.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식품 영양학과 건물 앞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수업 시간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다 못한 얘기가 있다면서 밍밍이 가방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향인 쓰촨의 헛거 사진이었어요. 마라 향신료를 무려 48가지나 써서 만든다며 비법은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죠. 사야카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교토의 한 라멘집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야카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하시는 곳이라며 라멘 육수를 매일 새벽 3시부터 끓이기 시작한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희주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은 요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트렌드라며 예를 들어 김치만 해도 김치 버터 파스타, 불고기 김치, 김치 타코,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새로운 맛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방콕에서는 매운맛, 신맛,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똠얌꿍은 새우 육수의 감칠맛, 레몬그라스의 향, 칠리의 매운맛이 어우러져 있고 팟타이는 볶음면의 고소한 맛과 땅콩가루의 식감이 특별함을 전달해줬어요. 휘주는 정말 신기하다며 각 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감탄하며 태국의 그 조화로운 맛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앞에 보이는 이벤트용 푸드트럭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문득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의 빵집이 통로 지역에 있다고 설명하자 사야카가 눈을 크게 뜨며 반가워했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 꽤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즉흥적으로 오늘 바로 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테스코 로터스에 들러서 각자 먹고 싶은 간식거리를 사가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장보기를 하면서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간식거리를 사는지는 나중에 집에서 풀어보기로 했어요. 우리 빵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것과 달리 조용한 시간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친구들을 보시고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특히 일본어로 사야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수련하실 때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다고 해요. 희주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시더니 중국어는 니하오 정도로만 인사하셨습니다. 밍밍은 약간 서운한 눈치였지만 아버지께서 갓 구운 빵을 내어주시자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야카는
일본 현지의 유명 빵집에서나 볼 수 있는 멜론빵과 카레빵이 진열된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일본식 크림빵과 말차 디저트빵, 팥빵 등을 종류별로 담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희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빵을 받으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아버지께 빵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아버지도 그런 희주의 모습에 무척 흡족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갓 구운 빵과 음료를 듬뿍 담아 제 방으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만의 작은 파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맛있는 빵과 간식을 앞에 두고 있으니 어쩐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콕의 전형적인 3층 건물이에요. 1층은 빵집, 2층은 거실이 있는 생활공간, 그리고 3층은 제 방과 아담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테라스는 방콕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저의 특별한 휴식 공간이기도 해요.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우리는 6인용 테라스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가꾸운 빵들을 테이블 위에 예쁘게 펼쳐놓았어요. 따뜻한 크림빵과 말차 디저트빵을 먼저 꺼내어 나누어 주었죠.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밍밍은 빵에 큰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한 입 베어 물고는 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면 희주는 정말 놀라웠어요. 크림빵을 먹을 때의 표정이란 마치 빵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고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야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일본인이라 더 적극적인 평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조용히 자기 앞에 있는 빵만 먹더니 맛있네요 라는 말만 했죠. 더 자세한 평가를 듣고 싶었지만 왠지 더 이상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각자 마트에서 산 간식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밍밍이 가장 먼저 중국의 매운 비빔면을 꺼내며 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한 제품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직후 희주가 꺼낸 것은 한국의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푸드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밍밍이 불닭볶음면 패키지를 유심히 보더니 디자인, 색상, 심지어 그림까지 비슷하다면서 중국 제품을 모방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것을 베꼈다고 주장했어요. 희주는 놀랍게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지도와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밍밍은 여전히 중국 음식을 따다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하게 만든 것일 거라고 원래 원조임을 강조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야카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이것은 일본 리신 제품이랑 비슷하다며 일본 편의점에도 쫙 깔려 있어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인스턴트면의 원조는 일본이 아니냐며 서로 제품의 주인임을 주장하며 말했죠.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재빨리 태국의 유명한 김스낵과 벤또를 꺼내며 화제를 돌리며 처음 만난 친구들과 친해지려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대화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것이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해 올 테니 맛있게 먹어보자고 제안했죠. 주방에서 각각의 라면을 따로 준비했어요.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매운 비빔면을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섞어서 맛보자고 제안했죠. 재미있게도 밍밍과 희주 모두 같은 그릇을 가리키며 맛있다고 했어요. 밍밍은 자신만만하게 이건 분명 중국 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한국의 불닭볶음면이었죠. 희주는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고 싶어서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야카가 속이 좋지 않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아쉽게도 우리의 모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수업을 위해 학교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태국인 친구 수안이 제게 다가와 어제 교환학생들을 집에 초대했었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야카가 다른 수업에서 우리 집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수안의 말에 따르면 사야카는 우리 집 빵가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생 상태가 별로였다느니, 이상한 냄새가 났다느니,
약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밍밍과 마주쳤을 때 어제 우리 집 방문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비빔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의 것을 베껴서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며 음식 강국인 중국의 것을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만 끝없이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듣고 있으니 머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1층 빵가게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희주가 크림빵과 말차빵을 한아름 사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아빠빵 팬이 되었다며 이러다 살만 찌겠다고 웃으며 걱정했어요.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 희주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자 걱정 말하며 음식의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며 맛있게 먹고 행복해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며 대인배의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희주는 불닭볶음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불닭볶음면은 12년에 한국 삼양식품에서 처음 출시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메가 브랜드가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미국 아마존에서는 라면 카테고리 내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는 물론이고 영국 테스코, 독일 레베, 프랑스 까르푸 같은 유럽의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회사와 합작해서 할랄 인증도 받은 상태라네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불닭볶음면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1년도에는 중국의 짝퉁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고 패키지 디자인 모방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하면서 지금도 여러 업체와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불닭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세계 100여 개국에 상표 등록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불닭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며 사랑받는 만큼 시기와 질투도 따르는 법이라며 흐뭇해했죠. 실제로 불닭볶음면은 각종 SNS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로 유명해져서 전 세계 젊은이들로 인해 자발적으로 홍보가 되어 짝퉁 제품들과 차별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희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마트에서 봤겠지만 태국 현지 입맛에 맞춘 또명쿵맛 불닭볶음면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각 나라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기본 맛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K푸드의 매력이라는 말이 놀라웠어요. 그녀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어쩌면 제가 일본 문화만을 동경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말한 것처럼 각 나라의 음식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향과 맛이 있습니다. 팟타이의 새콤달콤한 맛, 스시의 깔끔한 맛, 김치의 깊은 맛,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문화가 만들어낸 특별한 선물이에요. 음식을 이해한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닐까요? 희주의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 문화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배운 제과 기술을 태국의 맛과 절묘하게 조화시켜 새로운 빵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태국 사람들도 모두 좋아하는 빵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모른다며 여기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희주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 것만 최고라고 고집하면 더 큰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요. 각자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 다녀와서는 더 성장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자며 희주와 헤어지면서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가 돼요. 그곳에서 배운 것들로 태국의 음식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서울의 하늘이 그려지고 있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한국과 태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선구자가 되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